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여기 올라오는 글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쾌해하던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공감받고 싶어 글을 써 내려가요.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에게 참 순박한 청년이 다가왔죠.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착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심성이 워낙 착한 청년이었기에 저도 빠져들었고,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착해도 너무 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워낙 나쁘고 교활한 인간들이 많다 보니 남편의 착한 모습이 싫지는 않았어요. 조금 독하지 못할 뿐 내가 독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순진하고 착한 남편에게 의지하려 들고,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부당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더군요. 옆에서 보니까 속상했어요. 아니 영수 너 이번에 네 동생 장가 가는데 얼마 보탤 거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돈은 보태야 할 거 아니냐? 그러게요. 얼마가 좋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곧 이 사람 배불러 오고 아이 낳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서 많이는 못 보태줄 것 같고 여윳돈 조금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영철이랑 상의해 볼게요. 아니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둘째 장가 보낼 생각은 못하고 조금이라니? 너 너무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째 내한테 이런 것도 못해줘? 걔는 너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데. 어쨌든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가족보단 형제야. 알겠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살림 빠듯한데 집을 팔아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당히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네가 얘 꼬드겼냐? 안 그러던 애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네가 아주 얘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나 보다. 어디 여자가 집안일에 나서? 얘네 형제가 보통 형제인 줄 아니? 영수가 영철이만 보면 아주 끔찍이 아꼈어. 알아? 끼어들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서방님 장가가는 것에 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의였죠. 아무리 둘이 벌어먹고 산다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시킬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했어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착한 남편은 계속 난감해하다가 적금을 깨어 서방님네 전세를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이도 곧 태어났는데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시댁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동생 끔찍이 생각하는 건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적금을 깨서 전셋집을 해준다는 게 뭐야? 내가 여유가 되면 안 말려. 근데 굳이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이제 곧 아이도 나오면 당분간 내가 일을 쉬어야 하는데 여윳돈 하나 없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이런 생각은 해본 거야?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했어. 어이도 없고. 미안해. 하도 엄마가 난리를 치셔서. 그리고 영철이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집이라도 살 수 있게는 해줘야지. 우리 집 알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다 내가 뒷바라지 했던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만 눈 감아줘. 자기도 가정이 생기면 안 그러겠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이번만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당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미 마음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 자기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남편네 집은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셨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좀 컸을 때부턴 남편이 다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몸이 약한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 동생 학비며 모든 생활비를 남편이 감당해내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착한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감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만나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저를 만나 결혼할 때는 그래도 서방님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하진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어머님과 서방님은 제 남편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았어요. 서방님의 집 전세 자금을 해주는 날, 서방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더군요. 사실 생색은 아니었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그 말투에 제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잘 살아. 그리고 재수씨 고생시키지 말고. 이제 네가 가정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알겠지? 이 형은 너만 믿는다. 아, 당연하지. 내가 그걸 모를까봐. 아유, 잔소리 할 거면 그만하셔. 내가 무슨 애인가? 형이나 걱정해.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 뭐 네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돈도 모으고 아이도 태어나야 하니까. 아, 알겠다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형이 뭔데 잔소리야. 부모도 아니고. 참나, 돈 해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서방님, 너무하시네요. 돈을 해줬다고 생색이라뇨. 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하시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돈 갖다 쓸 땐 우리 형이고 볼일 끝나면 남대하듯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켜보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형이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형 장가 가기 전에 당연하다는 듯이 늘 해줬던 거예요. 장남이 괜히 장남이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지금 딱 지원이 거의 끊겨서 나도 짜증나는 판에. 참나. 아, 됐어요. 그만 말아줘. 아, 그래. 내가 말이 좀 길었어. 됐지? 어쨌든 잘 살길 바랄게. 형으로서 부탁이야. 여보도 그만해. 아, 내가 말이 길어서 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고 서방님도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었죠. 서방님은 결혼을 해도 꼭 본인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여자 말이에요. 동서도 서방님을 닮아 대놓고 뭔가를 요구하는데 탁월했어요. 한마디로 끼리끼리였죠. 제 눈엔 저 욕심에 가득 찬 부부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둘째내라면 뭐가 그리 예쁜지 아주 껌뻑 하시더라고요. 그저 우리 둘째, 저희 남편은 그저 돈 내주는 기계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형님이 먼저 시집 오셨으니까 절 좀 잘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우리 같이 상의하면서 잘 해나가 보자. 언제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사람 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어머님이야 뭐 일하셨던 분도 아니고, 믿을 사람이라곤 아주버님밖에 없잖아요?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달랑 하나 있는 핏줄인데. 무슨 소리야? 서방님 일을 그만두시다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둬?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또 바라는 저 모습. 아니, 이제 시집온 동서가 위아래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우스웠으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까 싶기도 하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똑부러지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런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제가 좀 나무라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동서, 지금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서방님이 그래? 형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하자고? 참 웃긴다. 얼마나 어려운 게 없으면 지금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동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저 우리 남편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본인들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의지하려고만 해? 형님. 은근 꼰대끼 있으시네요. 아니, 형제끼리 도와주고 할 수도 있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 모드로? 그리고 누군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러겠냐고요. 나 진짜 짜증나네. 뭐? 짜증나? 동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었냐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사람이 말이야. 아니, 왜 그러냐? 너 네가 먼저 시집 왔다고 얘 군기 잡는 거냐? 아서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다. 아니, 왜 애를 잡고 그래? 어머님, 아니 제가 형님한테 좀 어려운 속사정 얘기했기로써니 이렇게 질책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너네가 왜 그러냐? 결혼할 때부터 정남이라곤 눈 뜨고도 찾을 수가 없더니 꼭 이렇게 정남이 없게 굴어야 돼? 새로 들어온 둘째네가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은 며느리로서 어쩜 그리 무자르듯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남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어쩜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영수도 너 만나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너랑 똑 닮아간다니까. 어머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탄만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전 며느리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전 그렇게 모진 며느리, 정남이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른 척 하자고 말이죠. 남편도 이제 지쳤는지 제 말을 따르기로 했고요. 착한 남편이 이 정도까지 지칠 정도면 그동안 시댁에서 정말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해왔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아니야. 서방님 일 그만두시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건가 봐. 자기 이번엔 진짜 아닌 거 알지? 나도 알아. 걱정 마. 이제 결혼도 했으면 본인이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수도 없고 애도 아니고. 그 말 꼭 지켜. 이젠 동서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부모도 아니고, 아니 부모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내가 다 돌봐야 했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너한테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면 이번에 모른 척 해야 돼. 나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알겠지? 진짜 부탁이야. 남편과 철저히 약속을 했고 저희가 도와줄 낌새가 없자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진통이 걸려 전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수축으로 응급 제왕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아보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에선 단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집이 멀어서 못 온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선 철저히 저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참 돈을 해주지 못하니 아예 내쳐버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더라고요. 엄마, 미에 아기 낳았어요. 조산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대요. 여기 신촌의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 너희도 딱 돈 움켜쥐고 안 주는데 우리가 그걸 챙겨야 돼? 너네 아기 알아서 해. 어찌나 보진지. 동생 일을 그렇게 그만뒀다는데 모른 척을 해? 그러고도 네가 장남이냐? 너네 아버지가 보시면 퍽도 좋아하시겠다. 참나 하여간 여자를 잘못 만났지. 네가 어쩜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어? 됐어. 돈 주지 않을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놈의 돈. 제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돈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지금 걔네 사는 거 봐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아휴, 네가 형이라면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이 한마디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정말 실망을 한 기색이었고 저 역시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오로지 남편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흰 첫 소녀의 출산을 저희 집 말고는 시댁에서 단 한 번도 축복받지 못한 채 퇴원을 했어요. 정말 씁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화도 참 많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참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건지. 하나뿐인 우리 딸 태어나는데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한 것 같네. 그게 왜 자기 잘못이야. 괜찮아. 나랑 자기만 이렇게 축복해주면 된 거지. 더 이상 생각 말자.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도 첫 애인데 너도 실망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미안해서 그러지. 아무튼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기분 풀어 미애야. 남편이 미안해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쪽은 시댁 쪽이었으니 은근슬쩍 서방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당당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알아서 사과할 줄 알았나 본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결국 아쉬운 서방님네가 먼저 굽신거리기 시작했어요. 형, 내가 미안해. 참 절이 없었지? 형이랑 연락 안 하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진짜 형 없으면 난 안 되겠더라. 그러니 맘 풀어. 너 반성 많이 했어? 아, 진심이야?
형도 이번에 진짜 너랑 엄마한테 실망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해.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어? 우리 둘도 없는 형제잖아. 서방님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본인의 마음도 괴로웠을 테니 말이죠. 전 이 기회에 시댁과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차마 손절하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만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흰 몇 달 만에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나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변한 척만 한 거일 뿐이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어떻게 형제가 딸랑 둘 뿐인데 왕래가 없으면 되겠니?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시면 어떻겠어? 네가 장남이니 무조건 참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동생 한번 도와주렴. 그래도 자립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네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그런다. 그래요.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철이 없었지.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이런 부탁 한 적 없잖아, 형한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진짜 다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알겠지? 제발. 그래, 네 동생 도와줘라. 네가 이 집 가장 아니니? 네 아빠가 너만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줘. 어머님, 그건 아니죠. 서방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매번 이희한테 의지하는 거 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저희 애 낳을 때 그때 연락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지 않았나요? 이럴 때만 장남이고 가장인가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래, 그건 내가 미안했어. 나도 참 옹졸했지. 에휴, 그래도 우리 장남인 걸 어쩌니? 영수야, 엄마랑 동생 이대로 모른 척 할 거야? 서방님과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저희는 집을 전세로 돌려가며 서방님을 도와줬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도 마음을 너무 쓰여해서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과도 약속했고 저조차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신 안 돼. 다시 그럼 이혼이야.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서방님과는 이제 동거래는 없어. 알겠지? 만약 다시 한번 도와주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나 자기랑 진짜 이혼이야. 알아둬. 자기 마음 다 알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도 엄마랑 동생인데 영영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하지만 이젠 독하게 마음 먹을 거야.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풀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약속할게.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꼭 감고 도와주기로 한 거죠. 시동생 부부는 저희의 도움으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차렸어요. 사업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시동생이었지만 시기가 좋았던 것인지 전자제품 가게는 굉장히 흥했어요. 첫 살림을 어렵게 시작했던 시동생 부부였지만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업이 흥해졌죠. 그래도 서방님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해달라고 할 때는 그저 굽신거리다가 본인들이 성공하고 나니
정말 모르쇠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집 구석에 들어간 돈만 수억 같은데 정말 단 한 번도 갚을 생각이라든지 아님 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착한 형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저 본인들이 잘해서만 잘난 줄 알았으니까요. 아,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남자는 이래서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 아무리 개미처럼 벌면 뭐해? 그러니 형도 아싸리 일 접고 그냥 뭐라도 알아봐. 언제까지 개미처럼 저축이나 하면서 그 지경으로 살 거야? 큰 돈을 만져야지. 그러게요. 이처럼 포부가 커야죠. 형님네는 애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개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개미라니. 요즘 다 그렇지. 지금 일도 익숙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만두겠니? 난 괜찮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니 다행이다. 이제 형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컸네 내 동생.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형이 내 걱정을 왜 해? 참나. 이제 형 인생이나 걱정해. 내 걱정 말고. 난 탄탄대로라니까.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형 인생이나 걱정하세요.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구상이나 해봤어? 이런 것도 구상하란 말이야. 혹시라도 모르니. 뭐 임마?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형이야 임마. 말끝마다 참. 너한테 바라는 거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됐다. 말을 말자. 참 죽었다 깨나도 넌 모를 거다 이 마음을. 시동생의 말이 우습더라고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형을 가르치는 꼴이라니. 정말 우스웠죠.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옹졸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그리고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네 부부가 우리를 깔보기 시작한 지도 꽤 지났고 남편도 시동생에게 참 많이도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참았지만 더 이상 시동생 부부와 엮이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서방님네는 불경기로 인해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서방님네가 이젠 중고도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남편 보고 중고밥솥 하나만 게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시동생네를 무시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가서 중고밥솥을 하나 사왔어요. 하지만 고마운 줄 모른 채 또 서방님은 막말을 일삼더라고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서방님에게 오만정이 털린 것 같았습니다. 밥솥 하나 이걸로 살게. 여기 쓰여있는 금액 맞지? 얼른 가야 해서 결제 빨리 해줘. 애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아, 이거? 금액 맞는 거 아니고? 여기 금액의 10배야, 이거는. 내가 사입해온 가격이고, 팔 때는 이 정도 받거든. 중고밥솥이 새 밥솥보다 비싼 게 말이 돼? 아, 너 손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가 떨어지지. 뭔 상관이야? 내 장사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야, 일단 결제하게 카드 줘. 그리고 요새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형보다 나을걸? 답답하게 직장 생활만 해본 형이 뭘 알겠어?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 설교할 생각 마. 시동생은 이 말을 끝으로 실제 결제 금액의 10배를 긁어버렸고
남편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오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남편은 이제 진짜 시댁과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시동생은 갱생 불가였죠. 이거 아주버님이 긁으신 거야? 아니 10배나 넘게 긁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야? 너무 웃긴다. 당신 말이 맞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런 게 형이라고. 내 말이 맞잖아. 형은 나한테 껌뻑한다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이거 잘못되면 또 해줄걸?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인데. 하여튼 형도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니까. 나야 뭐 좋지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쩜 저렇게 매번 속으시지? 하여간 호구라니까. 우리야 좋지 뭐. 다음번엔 청소기 팔아보자.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동서와 얘기하는 본인의 동생을 보며 이젠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조차도 이젠 정말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끼리만의 시댁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짜 다신 안 봐. 걘 글러먹었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젠 진짜 넌덜머리 난다 나도. 다행이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나도 이젠 진짜 보고 싶지 않아. 시댁이 시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당신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온 밥솥에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울 부부 중년 인생 초대박이 났습니다. 밥통의 취사 버튼을 눌렀을 때 때마침 복권 당첨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무려 100억이라는 돈에 당첨이 된 것이죠. 저와 남편은 말을 잃었고 둘이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대박이었죠. 대박이다, 대박이야. 여보, 대박 났어.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어떡해. 어머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놀랍다. 이거 우리 된 거 맞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번도 큰 돈을 욕심낸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 역전으로 저희는 초특급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저희는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았어요. 큰 욕심 없이 살다 보니 이 돈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건물 하나만 매입한 뒤 바로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할머니한테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시댁에선 슬금슬금 다시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 소식 들었어. 어쩜 착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다니. 너희 엄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 그리고 영철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믿는다. 아니요, 믿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럴 때만 영철이 형이고 엄마 아들이죠? 저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였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와이프, 제 딸을 위해서만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아니, 내가 네 엄마인데 그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너 아주 돈벼락 맞았다고 이 엄마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거니?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형 동생인데. 그리고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나눠 쓰자는 건데. 형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제부터 형?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형도 아니라던데. 선택적 형인가 보지? 당신들 이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저것이 화근이지, 저것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꼬드겼니? 그 돈 꼭 우리만 쓰자고? 그래, 그랬다 어쩔래. 당신들은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신경 꺼, 알겠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이런 거냐고. 이제 그렇게 안 살아. 우리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 거니까 알아서 살아요. 아셨어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내가 로또가 안 됐어도 날 찾아왔을까요? 이제 미련하게 안 살 겁니다. 가자, 여보. 아니, 형 맞아? 나 형 동생 영철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형은 우리 아버지 대신이잖아. 입 다물어. 정신 차려, 알겠어? 나약한 자식. 난 네 형 아니다. 오늘부터 그냥 없는 셈 쳐. 굶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알겠어? 너네 아버지가 보면 퍽도 좋아하겠다. 어떻게 그러니? 네가 우리 집 장남이고 기둥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집 구석이랑 연락할 일 없으니까 욕을 하던지 침을 뱉든지 하세요. 상종 안 할 거니까. 인간 같아야 상종을 하지. 채. 저희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끈질기게도 서방님은 연락을 계속 취했어요. 이젠 폐업을 하고 실내 포장마차를 하나 하고 싶다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돈을 맡겨놓은 듯이 얘기를 하길래 남편과 전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모른 척 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자 시어머니는 아픈 행세까지 하며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이 없는 시댁 식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세뇌당하며 매번 모든 뒤치다꺼리를 한 남편을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서야 남편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하였죠. 그리고 건너듣기론 결국 서방님네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지금은 그렇게도 본인들이 무시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친척을 통해 저희와 연락을 하려고 하는 액션은 계속 취하기도 했고요. 아니, 그 영수 엄마랑 영철이 말이야. 계속해서 너네랑 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 본인들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니까 큰 고모님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대 번호 알려주지 마시고요. 나야 안 된다고 했지. 아유, 하여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어려서부터 영수만 어찌나 부려먹던지. 그래, 잘 됐어, 이참에. 오히려 친척들이 저희를 두둔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돈이 생겼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건물세를 받아가며 말이죠. 돈이 많아져서 좋은 점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걸 뭐든 해줄 수 있다는 거, 뭐 하나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외계층 그리고 유기견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지금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착한 남편을 만나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벌써 저 일이 있었던 것도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쓰다 보니까 더더욱 그때의 일이 생생히 전달해져 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당장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